이거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시장 국수집 6살 소미가 손님으로 온 재벌회장 현수의 팔찌를 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팔찌가 엄마 것이랑 똑같다는 말에 현수는 놀랐습니다. 너희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엄마는 저 뒤에 있어요. 소미의 엄마를 본 현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소미의 엄마와 현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의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서울 동대문 근처 재래시장은 오늘도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생선 굽는 냄새와 튀김기름 냄새, 김치 담그는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죠.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늘어선 가게마다 주인들이 목청껏 손님을 불러댔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에 1,000원. 여기 제일 싸요. 아줌마, 이거 오늘 아침에 따온 거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골목 전체를 채웠어요. 그 시장 한가운데 말숙이네 국수집이라는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파란색 천막 아래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 4개가 놓여 있었어요. 벌써 자리는 다 찼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님들이 끊이질 않았죠. 바로 그때였어요. 직!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연한 회색 정장 위에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어요. 코트가 바람에 살랑 흔들렸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현수였습니다.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회사 대표였죠. 회장님, 여기가 맞습니다. 뒤따라온 젊은 남자가 말했어요. 남색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최비서였습니다. 현수는 시장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상인들 만나기 전에 점심이나 먹고 가지. 그렇게 두 사람은 국수집 앞에 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수집 주인 말숙이 손님을 맞았어요. 55살쯤 되어 보이는 아줌마였습니다. 남색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만큼은 선했어요. 두 분이세요? 저기 앉으시면 돼요. 현수와 최비서는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삐걱. 플라스틱 의자가 소리를 냈어요. 현수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식당이었어요.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국수를 후루룩 소리내며 먹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타박타박? 작은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어요. 여자아이 하나가 현수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어요. 연분홍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동그란 얼굴에 큰 눈망울이 반짝였습니다. 양갈래로 묶은 머리가 통통 튀었어요. 아저씨, 아이가 물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물이요. 현수는 무심코 컵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죠. 아이의 눈이 현수 손목에 멈췄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더니 현수 팔찌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거랑 똑같아요. 현수가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우리 엄마도요, 똑같이 생긴 거 있어요. 아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거기도 글씨 있어요. 엄마가 그거 매일 만져요. 현수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팔찌였습니다. 은색으로 된 가느다란 팔찌였죠. 한가운데 반쪽 하트 모양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하트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HS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수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팔찌를 빼본 적이 없었어요. 바람 피워 도망갔다던 아내 수영이 신혼 100일 때
선물했던 거였죠. 원래는 2개가 한 쌍이었습니다. 맞추면 하나의 하트가 되는 거였어요. 세상에 단 2뿐인 팔찌였습니다. 현수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설마 수영이가 여기? 네. 내 엄마가 누구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기요. 아이가 주방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우리 엄마. 현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방 입구에서 한 여자가 국수 그릇을 들고 나오고 있었어요. 빨간색 앞치마에 흰색 티셔츠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37살쯤 되어 보였죠. 그 순간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현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수영이잖아. 5년 전 바람피워 도망갔다던 아내였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죠. 수영도 현수를 봤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수 그릇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릇이 떨어질 것처럼 위태로웠어요. 수영이 급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릇을 테이블에 놓자마자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타닥타닥 서둘러 걷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여기 있었어. 수영이가 시장에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어요. 회장님? 최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은 여전히 주방 쪽을 향하고 있었죠. 엄마. 아이가 수영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아저씨 팔찌, 엄마 거랑 똑같아요. 주방 안쪽에서 수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미야, 조용히 해. 근데 진짜 똑같아요. 엄마 것도 이렇게. 현수는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았던 팔찌였죠. 저 아이가 똑같은 팔찌를 봤다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국수 나왔어요. 말숙이 국수 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현수 테이블에 국수가 놓였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소미야, 너도 먹어라. 말숙이 소미에게 작은 그릇을 건넸어요. 소미는 주방에서 나와 국수를 받았죠. 와, 맛있겠다. 소미가 국수를 호호 불었습니다. 그러더니 후루룩 젓가락으로 면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오물오물 씹었죠. 그런데 몇 초 뒤였습니다. 소미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엄마. 수미. 주방에서 수영이 뛰어나왔어요. 소미야. 소미가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부어올랐죠. 헉헉? 숨을 헐떡거렸어요. 컥? 숨이 안 쉬어져요. 또 오이 먹은 거요. 말숙이 외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오늘 국수에 오이 넣었는데. 현수의 눈이 커졌어요. 오이. 알레르기? 현수도 오이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이만 먹으면 숨이 막혔죠. 수영이 소미를 안아들었어요. 병원 가야 해. 빨리. 빨간 앞치마가 펄럭이며 수영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타타타탁. 골목길로 나가 택시를 찾았죠. 택시요. 하지만 시장 골목에는 택시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최 비서가 놀라 쳐다봤죠. 현수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내 차 쓰세요. 더 빠릅니다. 수영이 돌아봤어요. 현수를 보자 입술을 깨물었죠. 하지만 소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소미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어요. 빨리요.
제발. 수영이 울먹였습니다. 현수가 차 문을 확 열었어요. 타세요. 수영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소미를 안고 뒷좌석에 탔죠. 부르릉. 현수도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기익.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뒷좌석에서 수영이 소미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소미야,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무서워요. 소미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현수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수영의 얼굴이 보였죠. 눈물 범벅이었어요.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죠. 여기 있었어. 5년 동안. 이렇게. 그리고 저 아이. 팔찌를 알아본 저 아이. 오이 알레르기가 있는 저 아이. 현수의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어요. 뒷좌석에서 소미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죠. 헉! 헉! 현수는 악셀을 더 밟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현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빵빵. 경적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살려야 해. 반드시. 차 안에 긴장이 가득 찼습니다. 현수는 운전하면서도 자꾸 백미러를 봤어요. 수영이 소미를 꼭 안고 울고 있었죠. 조금만 참아. 수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손에서 땀이 났죠. 그리고 그 순간 현수도 모르게 입 밖으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자기 입에서 나온 말에 현수 자신도 놀랐어요. 뒷좌석에서 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익. 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수영이 소미를 안고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빨간 앞치마가 바람에 펄럭였죠. 빨리요. 아이가 숨을 못 쉬어요. 수영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이 달려나왔어요. 간호사 한 명이 소미를 확인하더니 소리쳤죠. 침대 가져와요. 빨리.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동 침대가 나왔습니다. 수영이 소미를 침대에 눕혔어요. 소미의 얼굴은 새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엄마. 소미가 가느다랗게 불렀습니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수영이 소미 손을 꼭 잡으며 함께 뛰어들어갔어요. 현수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죠. 하지만 응급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현수를 막아섰어요. 하늘색 간호복을 입은 중년 여자였습니다. 보호자만 들어가세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현수가 멈칫했습니다. 저도. 말이 끊겼어요.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들어간다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죠. 안쪽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도 부종입니다. 알레르기 쇼크예요. 에피네프린 준비. 산소 공급.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현수는 응급실 문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의사들이 소미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수영이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소미야, 제발. 그녀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손이 떨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팔찌가 손목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타박타박.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최 비서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죠. 괜찮으십니까?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은 여전히 응급실 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사해. 현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예, 모든 것 조사해. 현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최비서는 회장의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죠. 30분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응급실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채 꼿꼿이 서 있었죠. 드디어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40대 남자 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 수영이 황급히 나왔어요.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죠. 네, 저요. 다행히 빠르게 조치해서 안정됐습니다. 이제 병실로 옮길 거예요. 수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현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소미가 침대에 누운 채 복도로 나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숨은 안정됐습니다. 수영이 침대 옆을 따라 걸었어요. 병실로 향하는 복도였습니다. 현수도 따라갔습니다. 몇 발짝 뒤에서요. 소미가 병실 침대로 옮겨졌어요.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였죠. 작은 몸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영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소미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엄마. 소미가 작게 불렀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수영이 소미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현수는 병실 문밖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어요. 어머니와 딸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영이 나왔어요. 복도에서 현수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5년 만이었죠.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가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아이가, 네. 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지 못했죠. 아닙니다. 수영이 딱 잘라 말했어요. 오이 알레르기. 나랑 똑같아. 현수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우연입니다. 수영이 뒷걸음질 쳤어요. 팔찌는 현수의 시선이 수영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빨간 앞치마 소매 안쪽이었죠. 모릅니다. 가주세요. 수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삑. 병실 문이 열렸어요. 소미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벗은 채였죠.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수영이 급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소미야, 괜찮아? 문이 닫히기 직전이었어요. 소미가 복도에 서 있는 현수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살짝 흔들었어요. 현수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소미가 손을 흔들다가 왼손 엄지로 오른손 손등을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무의식적인 습관 같았죠.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현수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왼손 엄지로 오른손 등을 문지르고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긴장하면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우연히. 아니야. 딸깍. 병실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보호자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현수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복도 한가운데 서서 팔찌를 꽉 움켜쥐었죠. 은색 팔찌가 복도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병원 주차장이었어요. 현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죠. 고개를 숙였어요. 수영, 살아있었어. 5년 전 어머니 현미가 보여준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수영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죠. 어머니는 말했어요. 수영이가 바람을 폈어. 도망갔어. 그리고 이혼 서류가 왔었죠.
현수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야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시장 국수집에서 일하는 수영, 팔찌를 알아본 아이, 오이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 자신과 똑같은 손버릇을 가진 아이. 설마,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어요. 그러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회장님. 조사 결과 바로 보고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현수는 다시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곳 어딘가에 수영과 소미가 있었죠. 현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하지만 현수의 마음은 여전히 그 병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현수는 중얼거렸어요. 진실이 뭘까?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는 한강변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검은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현수의 집이었죠.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하얀 외벽에 큰 유리창이 달려 있었어요. 마당에는 잘 정돈된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죠. 현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죠. 가구는 고급스러웠지만 집안은 차가웠어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검은 코트를 벗어 소파에 던졌어요. 그러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였어요. 책장이 가득한 방이었죠. 큰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책상 앞 가죽 의자에 앉았어요. 손목의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은색 팔찌가 조명 아래 은은하게 빛났어요. 반쪽 하트 장식이 손목에서 흔들렸죠. 현수는 팔찌를 천천히 만졌습니다. HS 새겨진 이니셜이었어요. 현수의 이름이었죠. 그 순간 5년 전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자기야, 눈 감아봐. 수영의 목소리였어요. 신혼 10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거실이었죠. 20평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전부였어요. 수영은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를 뒤로 묶었고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죠. 뭔데? 현수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때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죠. 선물이야. 100일 기념. 수영이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현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수영이 현수 손목에 뭔가를 채웠어요. 차가운 금속 느낌이었죠. 자, 떠봐. 현수가 눈을 떴습니다. 손목에 은색 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반쪽 하트 모양 장식이 달려 있었죠. 이게 뭐야? 커플 팔찌야. 나도 있어. 수영이 자신의 손목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팔찌가 채워져 있었어요. 두 개를 이렇게 맞추면 수영이 자신의 팔찌를 현수 팔찌에 가까이 댔습니다. 딱 두 개의 반쪽 하트가 합쳐지며 하나의 완전한 하트가 됐어요. 와, 현수가 감탄했습니다. 여기 봐. 글씨도 새겨놨어. 수영이 팔찌 안쪽을 가리켰어요. HS와 사이. 두 사람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절대 안 잃어버릴게요. 수영이 환하게 웃었어요. 나도. 현수가 수영을 안아줬습니다. 현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애가 무슨 며느리냐? 시어머니 현미의 목소리였어요. 결혼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넓은 보온과 거실이었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현미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이었지만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수영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수영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옅은 분홍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얘 하나 못 낳으면서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이 있어? 현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현수가 들어왔어요. 그만하십시오. 뭐가 사실을 말하는 건데? 현미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수영이 잘못이 아닙니다. 현수가 수영 앞을 막아섰어요. 그럼 내 잘못이라는 거냐?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미는 코웃음을 쳤어요. 흥, 저런 애 데려와서. 현수는 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보온가를 나왔어요. 차 안에서 수영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못나서.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현수가 수영을 안아줬어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현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죠. 화장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현수가 일어나 화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수영이 보였어요. 병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수영이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현수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침대로 돌아갔죠. 모르는 척했어요. 내가 그때 물어봤어야 했는데.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일본 출장을 떠나던 날이었어요. 공항이었습니다. 수영이 현수를 배웅하러 나왔어요. 하늘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죠. 일주일이면 돼? 수영이 물었습니다. 응, 금방 올게. 현수가 짐을 챙기며 대답했어요. 빨리 돌아와요. 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뭐 있어? 아니, 그냥 보고 싶을 것 같아서. 수영이 현수를 안았어요. 곧 돌아올게. 약속해. 현수가 수영을 토닥여줬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일본에서 돌아왔을 때 수영은 사라져 있었죠. 어머니 현미가 보여준 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수영이 다른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 수영의 서명이 되어 있었죠. 현수는 눈을 떴습니다. 서재로 돌아와 있었어요. 현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나왔어요. 먼지가 쌓인 앨범이었습니다. 펼쳤어요. 수영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집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현수의 손이 한 장에 멈췄습니다. 수영이 손목에 팔찌를 차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난 널 믿었어야 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수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봤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죠. 다시 내려놓았어요. 또 들었습니다. 또 내려놓았어요. 어떻게, 뭐라고 말해. 현수는 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빼지 않았던 팔찌였어요. 수영도 똑같은 팔찌를 가지고 있었죠. 아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매일 만진다고.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수영도 자신을 잊지 못한 걸까요? 바람을 피워 도망간 사람이 왜 팔찌를 간직하고 있을까요? 현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진실이 대체 뭘까? 현수는 팔찌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일 최 비서가 조사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때 알 수 있을 거였죠.
진실이 무엇인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수는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넓은 회장실이었죠. 큰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지만 현수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지만 현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렸어요. 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남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최 비서가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현수는 파일을 펼쳤어요. 첫 장에는 수영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진이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비서가 입을 열었어요. 이수영 씨, 37세입니다. 현재 동대문 시장 국수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혼은? 기록상 재혼 사실이 없습니다. 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5년 전 이혼 이후 재혼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최 비서가 다음 서류를 넘겼어요. 그리고 이건 아이 출생 기록입니다. 현수가 서류를 봤습니다. 이름 이소미. 생년월일 5년 전. 어머니 이수영. 아버지 공란. 현수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라니. 비어있어. 예. 미혼모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5년 전이면 바로 수영이 사라진 그때였어요. 재혼도 안 했는데 아이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 5년 전 이혼 서류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최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오래된 이혼 서류였습니다. 여기 서명을 보십시오. 최 비서가 서명 부분을 가리켰어요. 현수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수영이라고 서명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서명이 뭔가 이상해요. 최 비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과거 수영 씨가 작성한 다른 서류들과 비교해 봤습니다. 필체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최 비서가 옆에 다른 서류를 놓았어요. 결혼 서류였죠. 두 서명을 나란히 놓고 보니 확실히 달랐습니다. 결혼 서류의 서명은 둥글고 부드러웠어요. 이혼 서류의 서명은 각지고 딱딱했죠. 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확실하진 않지만 위조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 비서의 말에 현수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계속 조사해.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5년 전 회장님 댁 기사였던 김 기사를 기억하십니까?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기사. 그때 갑자기 해고됐지. 예. 어머님께서 해고하셨습니다. 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이상합니다. 최 비서가 달력을 펼쳤어요. 수영 씨가 사라진 날과 김 기사가 해고된 날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 기사를 찾아. 그게 연락이 두절입니다. 뭐?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주소도 이사 갔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현수는 창가로 걸어갔어요. 뭔가 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 비서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삐리리링. 여보세요? 최 비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최 비서가 말했어요. 회장님, 5년 전 대갑 CCTV 영상 일부를 찾았습니다. 뭐라고? 보관 기간이 지나 대부분 삭제됐지만 백업 서버에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장 가져와. 예. 최 비서가 급히 나갔습니다. 현수는 혼자 남았어요.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봤죠. 진실이 뭘까? 30분 후였습니다. 최 비서가 노트북을 들고 돌아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노트북을 책상 위에 놓았죠. 화면에는 흑백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현수 집 앞이었어요. 낮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수영이 나왔습니다. 손에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옷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냥 나온 거였죠. 수영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현미였어요. 현미가 수영 등을 떠밀었습니다. 수영이 비틀거렸죠. 현미가 뭔가 소리쳤지만 음성은 없었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걸어 나갔죠. 영상이 끝났습니다. 현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수영이를 쫓아냈어?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더 조사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시어머니 현미가 들어섰습니다. 60대 중반의 여자였어요. 진한 와인색 한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에는 화장이 짙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최 비서가 얼른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현수가 일어섰어요. 왜 회사까지 오셨습니까? 내가 내 아들 회사에 왔는데 이유가 필요하냐? 현미가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다 책상 위 서류를 봤어요. 수영의 사진이 보였죠. 현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현수가 서류를 덮었어요. 이수영, 그 여자 조사하는 거냐? 현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현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미가 최 비서를 쏘아봤습니다. 너 나가봐. 예. 최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현미가 현수에게 다가왔어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마라.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현수가 맞섰어요. 그 여자는 바람피워 도망간 애다. 잊어라. 정말 그럴까요? 현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뭐, 재혼도 안 했더군요. 아이 아버지란도 비어 있고요. 현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뭐가 이상한데? 많이 이상합니다. 어머니, 현수가 한 발짝 다가섰어요. 계속 조사할 겁니다. 감히, 현미가 소리쳤습니다. 다 너를 위한 거였어.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그건 어머니가 정할 일이 아닙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현미는 현수를 노려봤습니다. 그러다 돌아섰어요. 후회할 거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현수는 혼자 남았어요.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진실이 뭔지 꼭 밝혀내겠어. 이틀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어요. 검은색 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죠. 현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늘은 회색 스웨터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편한 차림이었죠. 국수집이 보였습니다. 파란 천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현수는 국수집 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지나가던 시장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막을 걷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말숙이 반겼습니다. 오늘도 남색 앞치마를 하고 있었죠.
아, 그때 그분. 말숙이 현수를 알아봤어요. 앉으세요. 국수 드실 거예요? 아니요. 수영 씨 좀 만나고 싶은데요. 말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영이를요? 네. 말숙은 현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잠깐만요. 말숙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 나간다고 그래요. 수영의 목소리였죠. 그래도 싫다고요. 현수는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방 입구에 섰어요. 수영이 보였습니다.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국수를 삶고 있었죠. 등을 돌린 채였어요. 수영 씨, 현수가 불렀습니다. 수영의 어깨가 굳어졌어요. 왜 자꾸 오시는 겁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수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현수는 한 발짝 더 들어갔습니다. 팔찌, 어디 있어요? 수영이 움찔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덜컹거렸죠. 모르겠는데요. 말이 더듬거렸어요. 소미가 봤다고 했어요. 똑같은 팔찌. 현수가 자신의 팔찌를 들어 보였습니다. 수영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재혼 안 했죠. 현수가 말했습니다. 아이 출생 신고서에 아버지란이 비어 있던데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수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소미 나이가 5년 전 그때랑 딱 맞아요. 현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영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제발, 그냥 가주세요. 도망칠 이유가 없었잖아요.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면. 현수가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5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주세요. 현수가 애원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수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일본 출장 갔을 때였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그날,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5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보온과 거실이었어요. 시어머니 현미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검은색 한복을 입고 차갑게 수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수영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연한 분홍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고 있었죠. 어머님 무슨 일이? 이혼해라. 현미가 던지듯 말했습니다. 수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이혼하라고. 우리 현수한테서 떨어져. 어머님, 무슨 말씀을. 이것 봐. 현미가 사진을 내밀었어요. 수영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웃으면서 걷고 있는 사진이었죠. 하지만 수영은 기억이 없었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바람핀 증거야. 아닙니다. 저는 이런 적 없어요. 수영이 소리쳤어요. 거짓말하지 마. 증거가 있잖아. 현미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제가 언제... 시끄러워. 현미가 소리쳤어요. 그러더니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여기 도장 찍어. 안 돼요. 저는 사랑해요. 그 사람을. 사랑? 웃기지 마. 너 같은 애가 무슨 사랑이야. 현미가 일어섰어요. 그때 김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부인 준비됐습니다. 좋아. 수영아, 도장 안 찍을 거야? 안 찍어요. 절대. 수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현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기사가 수영을 붙잡았어요. 나요. 수영이 소리쳤지만 김 기사는 힘이 셌습니다. 현미가 수영 손을 잡았어요. 강제로 도장을 찍었죠.
아, 안 돼요. 됐어. 이제 넌 우리 집 사람 아니야. 현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 어머님, 나가라고. 수영은 쫓겨났어요. 검은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요. 그렇게 쫓겨났어요. 수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말을 잃었어요. 사진은 조작된 거였어요. 제가 길 가던 걸 찍은 건데 옆에 남자를 합성한 거였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일본에 있었고 전화도 안 받으셨잖아요. 수영이 울먹였어요. 그리고 그때 임신한 걸 알았어요.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신? 쫓겨나고 한 달 뒤에 알았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수영이 배를 감쌌어요. 어머님한테 말했어요. 전화로 임신했다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이를 없애래요. 현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아이를 없애라고 했어요. 수영이 흐느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아이를 지키려고. 현수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끝입니까? 수영이 손을 뿌리쳤어요. 5년이에요. 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아이 혼자 낳고 혼자 키웠어요. 수영이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못났어. 널 지켜주지 못했어. 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말숙이 주방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닦고 있었죠. 이제 어쩌려고 그러세요? 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책임질게. 반드시 책임질게. 반드시.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영은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을 닦았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말숙이 다가왔습니다. 수영아, 어쨌든 들어가서 애기해라. 여기 손님들 다 보잖아. 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으로 들어가요. 수영이 주방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도 따라 들어갔죠. 좁은 방이었어요. 작은 침대 하나와 낡은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죠. 수영이 침대에 앉았어요. 연두색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현수는 문 앞에 섰습니다. 5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네. 수영이 짧게 대답했어요. 쫓겨나고 어떻게 됐어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영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비가 왔어요. 5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수영은 검은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옅은 회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머리카락은 비에 흠뻑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어요. 손에 든 비닐봉지 안에는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도 없었죠. 고아원에서 자란 수영은 의지할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지? 수영이 중얼거렸어요. 몸이 안 좋았습니다. 쫓겨나면서 받은 충격 때문이었죠. 한참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비를 맞으며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됐어요. 추웠습니다. 3월 날씨였지만 밤은 쌀쌀했죠. 수영은 비닐봉지를 안고 벤치에 누웠어요.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었죠. 새벽이었어요.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수영이 배를 움켜쥐었어요.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었죠.
안 돼. 안 돼. 수영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어요. 어지러웠죠. 그래도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시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사람이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새벽 5시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었어요. 수영은 국수집 앞을 지나가다가 쓰러졌습니다. 푹.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어요. 어머. 말숙이 소리쳤습니다. 국수집 준비를 하던 말숙이 수영을 발견한 거였죠. 아가씨, 괜찮아요? 말숙이 수영을 흔들었어요. 수영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살려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말숙이 수영을 방으로 옮겼습니다. 국수집 안쪽 작은 방이었죠. 침대에 눕혔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수영이 깨어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여기가. 수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말숙이 죽을 떠먹여줬어요. 천천히 먹어라. 괜찮아. 감사합니다. 정말. 수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깔 데 있어? 말숙이 물었어요. 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아라. 예. 일 도와주면 돼. 방세는 안 받을게. 말숙이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영이 말숙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수영은 국수집 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몸이 자꾸 이상했어요. 속이 메스꺼웠고 피곤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말숙이 수영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수영아. 네. 임신했지? 수영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티나더라. 아줌마가 애 셋 낳아봐서 알아. 말숙이 웃었어요. 수영은 손으로 배를 만졌습니다. 정말 아이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좋은 일 아이가. 왜 울어? 갈 곳도 없는데. 어떻게 키워요? 수영이 흐느꼈습니다. 여기 있으면 되잖아. 아줌마가 도와줄게. 말숙이 수영을 안아줬어요. 그날부터 수영은 혼자 아이를 키울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님, 저예요. 수영이요. 뭐야 너. 현미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임신했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발. 아이를 없애. 네. 없애라고. 그 아이 우리 집안 아이 아니야. 어머님, 다시는 전화하지 마.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이를 지켜야 해. 배를 감싸며 중얼거렸죠.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진통이 왔어요. 새벽이었습니다. 아파. 수영이 배를 움켜쥐었어요. 말숙이 깨어났습니다. 애기 나오는구나. 병원 가야지. 돈이 없어요. 아이고, 이 답답한 거사. 말숙이 물을 끓이고 수건을 준비했어요. 내가 도와줄게. 힘내라.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으아. 수영이 소리를 질렀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딸이다. 딸이야. 말숙이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은 아기였어요. 3kg도 안 됐죠. 하지만 건강했습니다. 소미. 이름을 소미라고 지을래요. 수영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말했어요. 좋은 이름이다. 말숙이 아기를 수영에게 안겨줬습니다. 수영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소미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도와줬죠. 소미야, 이거 먹어라.
과일 가게 아저씨가 사과를 줬습니다. 소미 옷 작아졌지? 이거 입어봐. 옷가게 아줌마가 옷을 줬어요. 소미 4살 때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소미가 물었어요. 수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언제 와요? 글쎄, 모르겠어. 수영이 눈물을 참았어요. 소미 생일날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였어요. 생일 축하해, 소미야. 작은 케이크와 선물들이 있었죠. 소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살아야 한다. 이 아이 때문에.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수영이 말을 마쳤어요. 그렇게 5년을 살았어요. 현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영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은색 팔찌였습니다. 반쪽 하트 장식이 달린 팔찌였죠. 이것도 간직하고 있었어요. 수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팔찌를 벗었어요. 2개를 가까이 댔습니다. 딱 하나의 완전한 하트가 됐어요. 2개의 팔찌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완전한 하트가 됐어요. 현수는 한참을 그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만나러 가야겠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진실을 똑똑히 밝혀야겠어요. 현수는 팔찌를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기다려줘요. 반드시 돌아올게요. 수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렸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현수는 보온가로 향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큰 저택이었습니다. 검은 철문이 높이 솟아 있었죠. 차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잘 정돈된 나무들과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죠. 현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굳어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이었어요. 시어머니 현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한 보라색 한복을 입고 있었죠. 손에는 차 잔을 들고 있었어요. 왔구나. 현미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수가 서 있었어요. 앉아라. 차나 마셔라. 앉지 않겠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현미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뭐야, 그 태도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현수가 한 발짝 다가섰어요. 5년 전 수영이한테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현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차를 내려놓았어요. 아, 그 얘기? 바람 피운 애 쫓아낸 거지. 뭐?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 조작하셨죠? 강제로 이혼 도장 찍게 하셨고요. 현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현수가 소리쳤어요. 시끄러워. 다 너 잘되라고 한 거야. 현미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현수가 말했어요. 현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수영이가 임신했었어요. 쫓아내셨을 때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현미가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그 여자랑은 끝난 사이잖아.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강제로 끝낸 거예요. 현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어머니, 아이를 없애라고 하셨죠? 현미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수영이한테 전화로 말씀하셨죠. 아이를 없애라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 여자 아이를 왜 우리가 키워? 내 아이였습니다. 현수가 외쳤어요. 내 딸이에요. 어머니 손녀예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미는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뻔뻔한 목소리였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다 옛날 일인데. 현수는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이게 뭐야? 현미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이 나왔어요. 첫 장은 이혼 서류 필적 감정 결과였습니다. 필적이 다르다? 현미의 손이 떨렸어요. 두 번째는 CCTV 화면 캡처였습니다. 현미가 수영을 떠미는 장면이었죠. 이건 세 번째는 김 기사 진술서였습니다. 김 기사가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현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떻게 강제로 도장을 찍게 했는지, 어떻게 쫓아냈는지, 다요. 현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현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회사 공금 횡령 기록입니다. 현미의 눈이 커졌어요. 불법 투자 내역도 있고요. 허위 사실 유포 증거도 있습니다. 내가 감히가 아닙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건 범죄예요. 어머니, 현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소리를 질렀어요. 다 널 위한 거였어. 그 여자는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다고.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는 어머니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수가 한 발짝 다가섰어요. 사람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망칠 수가 있어요. 시끄러워. 내가 너 낳고 키웠는데 이렇게 대들어. 낳고 키웠다고 다가 아닙니다. 현수가 외쳤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머니,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어머니 아닙니다. 현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의절합니다.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부로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끊겠습니다. 내가 감히 나한테. 현미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죠. 하지만 현수는 피하지 않았어요. 손녀 얼굴도 보지 마십시오. 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미, 제 딸 이름입니다. 어머니 손녀예요. 현미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평생 만나지 못하실 겁니다. 현수가 등을 돌렸어요. 현수야. 현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향해 걸어갔죠. 돌아와. 내가 너 키운 건데. 현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수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키워주신 건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현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십시오. 문이 닫혔어요. 현미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내려다봤어요. 무릎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현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소미의 얼굴도 떠올랐죠. 이젠 내가 지킨다.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부르릉. 차가 보온가를 빠져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고 달렸죠. 수영과 소미가 있는 곳으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수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큰 타원형 테이블이 놓인 넓은 방이었습니다. 벽면에는 회사 로고가 걸려 있었죠. 테이블 주위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내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수가 선언했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임원이 물었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죠.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설마, 회장님, 어머니를 조사하시겠다는 겁니까? 또 다른 임원이 놀라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안 됩니다. 임원 하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어머니는 이 회사 창업 멤버십니다. 어떻게 그분을 조사할 수가 있습니까? 법 앞에 가족도 예외는 없습니다. 현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사표 내셔도 됩니다. 현수가 일어섰어요. 하지만 저는 반드시 조사할 겁니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최 비서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죠.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시작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집무실에서 서류 더미를 보고 있었어요. 공금 횡령 증거였습니다. 10억, 20억, 50억.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현미가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이었습니다. 똑똑. 최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불법 투자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파일을 건넸습니다. 현미가 회사 이름으로 불법 투자를 한 증거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허위 사실 유포 증거입니다. 수영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기록들이었죠. 김 기사는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무팀에 넘겨. 예. 사흘 후였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현미의 집 앞에 섰어요. 차에서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습니다. 현미가 나왔어요.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뭐야, 너희들? 김현미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현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동행하시죠. 경찰이 수갑을 꺼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현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개의치 않았어요. 찰칵.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안 돼. 나라고. 현미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차에 태워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했죠. 저게 무슨 일이야? 회장 어머니가 잡혀가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미는 창밖을 노려봤어요.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한 달 후였습니다. 법정이었어요. 높은 천장의 넓은 방이었습니다. 판사석 뒤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죠.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현미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검사석에는 30대 후반의 여자 검사가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검사복을 입고 있었죠.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일동 기립. 모두 일어났어요. 재판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60대 남자였어요. 착석하십시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 김현미는 지난 5년간 회사 공금 총 8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였죠. 또한 회사 이름으로 불법 투자를 진행했고
며느리였던 이수영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뿐만 아니라 강제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하고 임신한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현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현미가 고개를 들었어요. 다 집안을 위한 거였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아이도 못 낳는다고 했고, 피고인, 검사가 소리쳤어요. 피고인은 며느리를 쫓아낸 후 임신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없애라고 협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어요.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김 기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죠. 제가 부인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강제로 도장 찍게 하는 걸 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현미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청석 뒤쪽에 현수가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었어요. 피고인 김현미에게 횡령죄, 사문서 위조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쾅! 판사봉이 내려쳤어요. 안 돼. 현미가 소리쳤습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어요. 현미는 끌려나갔습니다. 현수야. 복도로 나가며 소리쳤어요. 내가 너 키운 건데 이럴 수 있어.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정을 나왔죠. 복도에 섰습니다. 긴 한숨을 쉬었어요. 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를 감옥에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죗값은 받아야 해. 중얼거렸습니다. 최 비서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났어. 현수가 말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겠지. 현수는 팔찌를 만졌습니다. 은색 팔찌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수영이, 기다려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수는 차를 몰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국수집이 보였습니다. 파란 천막 아래 불빛이 켜져 있었죠. 현수는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내리지 못했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죠. 이제 뭐라고 말하지? 창밖을 봤습니다. 수영이 국수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소미가 옆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현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중얼거렸습니다. 차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다시 국수집을 찾았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간 시간이었죠. 현수는 회색 스웨터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편한 차림이었습니다. 국수집 천막 앞에 섰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천막을 걷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말숙이 손님을 맞으려다 멈췄어요. 현수를 알아본 거였죠. 말숙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남색 앞치마를 두른 채 팔짱을 꼈어요. 우리에 또 울리면 안 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현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습니다. 말숙은 현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봐라.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영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수영 씨, 현수가 불렀어요. 수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왜? 또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수영 앞에 섰어요. 그러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죠. 책임지겠습니다. 수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같이 우리 집으로 가요. 수영 씨랑 소미랑 현수가 말했습니다. 수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소미에게 아빠가 필요해요. 나한테도 딸이 필요하고 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줘요. 제발. 현수가 애원했어요. 수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작은 목소리였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영은 작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죠.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수영은 손으로 팔찌를 만졌어요. 5년 동안 간직했던 팔찌였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못했죠. 다시 믿어도 될까? 문이 살짝 열렸어요. 말숙이 들어왔습니다. 연두색 잠옷을 입고 있었죠. 아직도 안 자냐? 침대 옆에 앉았어요. 아줌마. 수영이 말숙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이 어때? 말숙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또 버려질까봐. 수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숙이 수영 손을 잡았어요. 한 번만 믿어봐라. 예. 사람. 변했더라. 내가 봐도 그래. 말숙이 말했습니다. 5년 전이랑 눈빛이 달라. 진심이더라. 수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소미 생각해봐라. 아빠 없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 말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소미한테 아빠 있는 게 좋지 않겠냐? 수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소미가 국수집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티셔츠에 분홍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엄마, 나 배고파. 그래, 잠깐만. 수영이 국수를 삶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막이 걷혔어요.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베이지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큰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저씨. 소미가 현수를 보고 뛰어왔습니다. 현수가 무릎을 꿇고 소미 눈높이에 맞췄어요. 소미야, 안녕. 뭐 들고 왔어요? 소미가 종이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소미 주려고 가져왔어. 현수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예쁜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토끼 인형이었죠. 하얀 털에 분홍색 리본을 달고 있었어요. 와, 예뻐라. 소미가 인형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소미가 환하게 웃었어요. 현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미가 현수 손을 잡았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좋아해요? 현수가 깜짝 놀랐어요. 응, 좋아해. 그럼 아저씨가 우리 아빠면 안 돼요? 소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 되고 싶어. 목소리가 떨렸죠. 주방에서 수영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수영이 천천히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소미야, 이리 와. 소미가 엄마에게 뛰어갔어요.
수영이 소미를 안아들었습니다. 현수를 봤죠.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 또 버리지 않겠어요? 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수가 일어났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죽어도 안 놓아.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약속? 할 수 있어요? 약속해. 현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수영은 한참을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엄마, 같이 가자. 소미가 신나서 소리쳤어요. 수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같이 갈게요. 말숙이 주방 문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죠. 이틀 후였습니다. 수영과 소미가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소미 장난감이 전부였죠. 말숙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말숙이 수영을 안아줬어요. 아줌마, 정말 감사했어요. 5년 동안 수영이 흐느꼈습니다. 울지 마라. 행복한 날인데. 말숙이 눈물을 닦아줬어요. 가끔 놀러와라. 국수 먹으러. 네, 꼭 올게요. 소미도 말숙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 할머니도. 말숙이 소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현수의 차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죠. 현수가 문을 열어줬어요. 타요. 수영이 소미를 안고 뒷좌석에 탔습니다. 짐을 트렁크에 실었어요. 현수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부르릉. 시동을 걸었어요. 창문을 내렸습니다. 말숙 사장님 감사했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영이 잘 부탁해요. 말숙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말숙이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죠. 수영도 뒤를 돌아봤어요. 안녕.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차는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렸습니다. 차는 한강변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검은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와, 소미가 입을 벌렸습니다. 넓은 마당이 나타났어요. 잘 정돈된 잔디밭과 예쁜 나무들이 보였죠. 여기 우리 집이에요? 소미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응, 이제 소미 집이야. 현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차가 멈춰 섰습니다. 3층짜리 하얀 주택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큰 유리창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수영은 차에서 내려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5년 전 떠났던 그 집이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들어가요. 현수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소미가 먼저 뛰어들어갔습니다. 노란색 티셔츠에 분홍색 치마가 펄럭였죠. 우와, 진짜 커. 소미가 거실을 뛰어다녔어요. 넓은 거실이었습니다. 하얀 소파와 큰 TV가 놓여 있었죠. 천장이 높아서 더 넓어 보였어요. 수영은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수영을 봤어요. 들어와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수영이 천천히 들어갔어요. 거실을 둘러봤죠. 변한 게 없네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못 바꿨어요. 내가 있던 그대로 두고 싶었어. 현수가 말했습니다. 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이리 와봐. 소미가 2층에서 소리쳤습니다. 2층에 방이 있어요. 엄마. 수영이 계단을 올라갔어요. 소미가 한방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벽지가 보였어요. 작은 침대와 책상이 놓여 있었죠. 소미 방이야. 현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제 꾸몄어요. 소미 오는 거 준비하려고.
소미가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우와, 내 방이에요. 침대에 폴짝 뛰어올랐죠. 수영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어요. 주방에서 수영이 국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일할 때와는 다른 차림이었죠. 현수가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회색 티셔츠에 편한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도와줄게요. 괜찮아요. 수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같이 합시다. 현수가 야채를 씻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함께 요리하는 게요. 오이는 현수가 오이를 들었어요. 빼야지. 수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미랑 당신이랑 둘 다 못 먹잖아. 그러게요. 현수도 웃었어요. 국수가 다 됐습니다. 소미야, 밥 먹자. 수영이 불렀어요. 소미가 계단을 쿵쿵 내려왔습니다. 배고파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하얀 식탁보가 깔린 큰 식탁이었습니다. 국수 그릇이 놓였죠. 소미가 국수를 호호 불었어요. 엄마가 끓인 국수 제일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수영이 소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현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소미가 갑자기 현수를 봤습니다. 저기요. 응? 아저씨. 소미가 말을 머뭇거렸어요. 아저씨, 이제 우리랑 계속 살 거예요? 응, 계속 같이 살 거야. 그럼. 소미가 수영을 봤습니다. 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미가 다시 현수를 봤어요. 아빠. 처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응, 소미야.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나 오이 싫어해요. 소미가 환하게 웃었어요. 아빠도 싫어해. 현수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수영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 세 명 다 못 먹네. 웃으며 말했죠.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소미는 2층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수영과 현수만 남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현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2개의 팔찌였어요. 하나는 현수 것, 하나는 수영 것이었죠. 이거. 현수가 수영에게 팔찌를 건넸습니다. 수영이 받아들었어요. 은색 팔찌였습니다. 반쪽 하트가 달려 있었죠. 다시 차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수영은 손목에 팔찌를 찼어요. 현수도 자신의 팔찌를 찼습니다. 두 사람은 손목을 가까이 댔어요. 딱 2개의 반쪽 하트가 합쳐졌습니다. 완전한 하나의 하트가 됐죠.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수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수가 수영 손을 잡았어요. 아니요. 수영이 놀라 현수를 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현수가 웃었어요. 수영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그날 밤이었어요. 소미를 재우고 난 뒤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 소미, 양옆에 수영과 현수였죠. TV에서는 만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미가 양쪽 부모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응?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있는 거지? 그럼 계속 같이 있어. 아빠도? 소미가 현수를 봤습니다. 아빠도 절대 안 떠나. 현수가 소미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좋다. 소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하품을 했어요. 졸려? 수영이 물었습니다. 응. 소미가 눈을 비볐어요. 곧 수영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수영과 현수는 잠든 소미를 내려다봤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고마워요. 수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돌아와줘서 나도 고마워. 현수가 대답했어요.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잠든 소미를 안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소미방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죠. 소미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수영과 현수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이제 우리도 쉴까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네. 수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자신들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주방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수영이 계란 후라이를 굽고 있었어요. 연두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엄마, 배고파. 소미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현수가 신문을 보며 식탁에 앉았어요.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죠. 아침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밥, 국, 반찬들이 놓였어요. 잘 먹겠습니다. 소미가 손을 모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빠, 오늘 회사 가요? 소미가 물었습니다. 응. 갔다가 일찍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현수가 소미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엄마도 시장 갈 거예요? 아니, 이제 안 가. 말숙 아줌마가 다른 분 구하셨대. 수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뭐해요? 소미랑 놀아줘야지. 좋아. 소미가 박수를 쳤어요.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어요. 5년 만에 되찾은 행복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빛이었어요. 샵 마무리 멘트. 5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됐어요. 현수와 수영, 그리고 소미는 다시 가족이 됐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더욱 소중함을 알게 됐죠. 끊어졌던 팔찌의 두 반쪽이 다시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이들의 가족도 완전해졌어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